카자흐스탄 중부에 위치한 카라칸다. 러시아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선도하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김경천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여기 가서 서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올해 나이 85. 한국 이름 김지희 씨는 김경천의 막내딸이다. 이 사진 우리 아버지 사진. 여기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 김경천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3.1운동 이후 지청천과 함께 만주로 망명,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지낸 후 만주 항일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이후 러시아로 이동해 항일 무력 투쟁을 조직하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누비며 전설적인 영웅이 됐다. 이국 땅에서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김경천의 가족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딸. 그녀는 소중하게 보관해온 아버지의 육필수기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О чем он тут пишет? И на каком языке? Вот. Мне сказали, грамотные люди пишут так тут все. И он пишет, в общем, он пишет, мечтает приехать в Корею и как построить Корею. 김경천은 무력 항쟁을 통한 독립 쟁취의 뜻을 품고 목숨을 건 망명을 선택했다. 개인으로 15년 동안 와신 상담해왔다. 나는 지청천군과 매일 비밀 회의를 한다. 전 민족 2천만인 중에 나만큼 군사학을 배운 자가 없다. 내가 몸을 아끼면 나만도 못한 사람은 더 하리라. 서간도 무관학교에 도착했다. 일본의 압박을 피해서 모여든 청년들이 모두 200명 정도 있다. 이것으로 세계 강국 일본을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약소하더라. 일본에 대항하기 미약했던 대한제국의 군사력 때문에 망국의 슬픔을 겪게 됐음을 통감한 조선의 애국 청년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만주에서 단기간 내 군사 인재를 양성하고 무장력을 강화해 일본 군사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조국을 위한 독립전쟁이자 만주벌판에 뿌린 무장투쟁의 씨앗이 된 신흥무관학교. 1920년 청산리 전투 대승 이후 1940년 광복군 창설까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불사른 항일 무장 독립전쟁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만주벌에서 이름 없이 쓰러진 숨은 영웅으로 남았다. 흔히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전사들의 기록은 몇몇 사람의 기록과 무용담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있던 흔적도 지워가며 활동을 해야 할 만큼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만주 독립군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 석자 남기지 않은 채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에 서야 했는데요. 국망의 시기, 그들이 만주벌판에 뿌린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씨앗은 신흥무관학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길림성 유하현. 이곳엔 신흥무관학교보다 1년 늦게 세워진 조선족 완전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완전학교의 연호는 1912년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한 은양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은양학교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교사로 활동하며 군사훈련학과 교육을 맡았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만든 교과서가 아닌 자체 교과서로 수업을 하며 애국 청년들의 민족 사상 교육과 유사시 병력을 대비하는 무장 훈련에 힘썼다. 만주 지역에 설립된 많은 학교들은 신흥무관학교와 교류하며 반일 교육에 앞장섰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흥무관학교와 이제 긴밀한 연계를 맺고 이제 군사훈련과도 이제 설치하였고 해마다 이제 국치일이 되면은 이제 한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그런 한을 잊지도 않기에 이제 노력을 하였고 1914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실질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지금 어디에 달리고 있는 겁니까? 백두산 깊은 산속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정예부대 양성을 위한 특별 군영을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밀 기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신흥무관학교 출신 원병상의 수기에 따르면 통화현 팔리초구 소배차라는 위치 단서가 남아있다. 그곳에 백서농장이 있었다. 백서농장이 위치했다는 백두산 서쪽 통화현 팔리초. 취재진은 길을 물어가며 소배차 방향으로 향했다. 你好，我想问，这是大北岔是吧？大北岔，那个小北岔在哪？小北岔啊，这个有个小北岔是当面的驻地呀。啊，有个小北岔是当面的驻地呀。当面驻地啊？啊，没人住是吧？你们哪的呀？我们从通化那边过来，要去一个地方。你要去个地方是个哪的地方？ 아, 저当兵的地方. 아, 그 있네. 100년 전 독립군 비밀기지가 있던 그곳엔 현재 중국 군대가 주둔해 있다고 한다.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백서농장. 주민들이 군대가 있다고 한 주변에서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보였다. 과연 백서농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백서농장과 관련된 원병상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원시 밀림 속에 큰 뜻을 품은 동지들이 모여들어 새와 짐승을 벗삼아 스스로 밭을 갈고 나무하는 농사꾼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백서농장은 군대 조직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농장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백서농장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400여 명이 입영해 대일 무장투쟁에 대비해 훈련했다. 백서농장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을 내지는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 곳에 다시 모아서 새로운 무장 역량 내지는 무장 역량을 보존했다라는 측면인 거고, 그들의 역량이 장기적인 준비, 다시 말하면 무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독립운동단체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비밀 군사 병영인 백서농장을 추진한 주역은 만주벌 호랑이로 이름난 김동삼이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김동삼은 중일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 독립전쟁을 펼치려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대일 무장투쟁에 대비했다. 백서농장에 배속된 이들은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 관할 군사기관인 서로군정소로 흡수됐다. 그게 이제 그 여러 해 가 있었거든요. 그 정확한 위치도 나도 2번 가봤는데 알 사람도 없고, 하여튼 백산 밑이라 백서농장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신흥강소에서 청년들이 거기 나오면 그 무장 예비대 비슷하게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군사훈련도 하고, 완전히 이제 그 민가하고 이제 완전히 그 단절된 그런 아주 그 깊은 산골에다가 농막을 치고 개간도 하고 뭐 짐승도 잡고 훈련도 하고. 만주벌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진두지휘하며 몸을 아끼지 않았던 김동삼. 그는 안동 혁신유림 출신 독립운동가다. 의성김씨 집성촌인 안동 내암마을엔 아직 그의 생가가 남아있다.
일송 김단 선생 생갑니다. 이 생각 틉니다. 집은 옛날 집과도 좀 병렬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집은 아이고 좀 개량을 했어요. 옛날에는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안동 보수 유림 가문에서 태어나 김긍식이라는 이름을 썼던 그는 만주 망명 후 김동삼으로 개명했다. 만주 길림성, 봉천성, 흥룡강성, 즉 동쪽 삼성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단체의 대동단결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다. 1931년 한중합작 항일연합 전선을 의논하고 돌아오던 중 체포된 김동삼은 수감 중에도 독립운동 활동 자금을 위해 고향에 남은 마지막 재산을 팔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안동시청 지적 서고엔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가 남아 있다. 일제가 만든 내암마을 천전동 토지조사부는 김동삼의 토지 매각 상황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체포된 이후에도 옥중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김동삼.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할 당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정 11년 사정. 김근식 소유로 된 필지가 여러 필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 김근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필지도 없고요. 전부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정지된 상태입니다. 보물 제182호로 지정된 안동 임천가. 일제는 이 고택의 마당을 가로질러 철로를 부설했다. 임천각의 종손 이상룡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맥을 끊기 위해서였다. 공자맹자는 나라를 찾은 뒤에 읽어도 늦지 않다며 52세 나이로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석주 이상룡. 조국 광복을 위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이상룡은 무장력을 갖춘 항일 조직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무장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병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병과 계몽운동은 정반대였고 실제로는 분리되는 면도 있지요. 한데 이상용 선생의 계몽운동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무장항쟁론이 들어있습니다.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열지만 그 신흥강습소가 이미 무장항쟁 독립군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꿈이 처음부터 담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서부터 무장 독립을 꿈꾸었던 이들은 언제든지 독립전쟁을 결행할 수 있도록 신흥 무관학교를 통해 임전 체제를 정비시켜 나갔다. 제 나라 땅도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일제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마치 당난거철, 즉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 것처럼 무모한 투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의 비밀군사기지였던 백서농장에서의 훈련은 우리 독립전사들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강철처럼 단련시켰고 졸업생들에 대한 혹독한 군사훈련과 극한 상황에서의 경험들은 이후 항일 독립전쟁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운 열혈 애국 청년들은 좀 더 직접적인 항일 무장투쟁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역사자료 기증 운동으로 확보한 신흥교우보 원본을 첫 공개했다. (1913년) 발간된 신흥교우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모임의 기관지인 이 잡지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독립운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수단이었다. 신흥무관학교가 지속적으로 명성을 갖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졸업생들로 조직된 신흥하구단의 활동 덕분이었다. 이들은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서간도 독립운동의 핵심체로 성장했다. 신흥교우보에는 만주 지역이 고구려 발해 고토라는 강한 민족의식과 우리 민족을 부여민족으로 인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신흥강습소와 그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신흥교우단은 대단히 그 진보적인, 말하자면 또 혁명적인 그런 혁명칼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그 급진적이면서 진보적인 그러한 그 무장투쟁을 추진했던 그러한 그 조직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잡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920년대 조선 총독부 파괴와 요인 암살 등 일제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배후가 밝혀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름은 바로 의열단이었다. 의열단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무장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19년 독립운동가 13명이 모여 결성한 의열단 가운데 10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 역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의열단을 창립할 때 참여했던 최초의 그 창립 단원이 13명이었는데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10명이 13명 중에 10명이 신흥무관학교를 거쳐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김원봉이 거기 가서 수학을 하면서 거기 재학 중인 청년들을 동지로 규합을 했던 거죠. 일제의 중심 기관들을 파괴함으로써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민족 내부의 혁명 역량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고자 했던 의열단. 의열단은 명확한 이념과 행동 목표를 천명한 독립운동 단체였다. 암살 대상을 정확히 지목하고 폭력의 대상은 엄중하게 골라 한정시켰다.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독립전쟁 전략을 수행해갈 어떤 그런 구심적 실행체로서 그런 의지의 소산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거기에 생도들은 아주 뜨거운 조국의 용맹 감투 정신, 그리고 헌신적인 아주 희생 정신, 이런 거를 이 수학 기간 중에 몸에 체득했고, 그런 어떤 체화된 그런 정신이 의열단 창립 단원들에게도 그대로 전수 계승되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3.1운동 이후 두만강변 국경지역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의 국경 수비대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무장 독립군의 주요 표적이었다. 독립군은 수시로 국경을 넘어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다. 두만강 접경 도시 도문. 강폭 좁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일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다. 도문시 서남쪽 일광산에 오르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1920년 6월 4일 새벽, 두만강을 건넌 독립군들은 강양동 일제헌병 순찰대를 격파하고 돌아왔다. 강양동입니다. 이 지역이가 바로 봉오도 전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적 구역이죠. 그래서 이 투격대들이 두 갈래로 나눠서 구한산을 해가지고 봉오동으로 진격해서 그 토벌대들이 봉오동에서 다시 접전을 벌립니다. 두만강 건너 동쪽으로 보이는 강양동 마을. 당시 독립군에 의해 습격을 당했던 일제 초소가 지금은 기차역으로 들어서 있다. (1920년) 우리나라 항일 무장투쟁의 첫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 현장은 지금은 댐이 세워지면서 대부분 물속에 잠겼다. 취재진은 차가 겨우 다니는 좁은 길을 따라 봉오동 전적지를 향해 달렸다.
한 세기 전 격전의 장소는 인적이 끊기고 길이 지워져 찾아가기 험난한 곳으로 변해 있었다. 걸어서 이 산골을 걸어서 전부 걸어서 왔죠. 봉오동 저수지에서 출발한 지 3시간여 만에 격전의 현장에 도착했다. 이곳이가 전덕지입니다. 상촌 중심지 이곳이 전덕지입니다. 아, 예. 이 평지 쪽이요? 예, 이게 평지 쪽이고 여기가 더 시루 보이고 이게 혼범도 장군으로. 독립군의 대대적인 기습을 받은 일제는 삼둔자 전투의 참패를 서력하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250여 명의 월강 추격대 병력을 편성해 반격에 나섰다. 당시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안모와 최진동의 독립군 부대는 연합작전을 펼치며 일본군을 유인해 몰살시켰다. 봉오도 전투는 첫 무장 독립 투쟁론을 실천에 옮긴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호 독립선언으로부터 혈탄 투쟁을 호소하던 그것을 봉오도 전투에서 정말 대일 작전을 무장으로서 보여준 첫 승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봉오도 전투가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운동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일제를 일망타진한 그 첫 전투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 연합부대에 대피한 일본군 지휘관 야스카와 소자는 만주벌 독립전사들의 활약상을 전투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겼다. 독립신문은 봉오동 전투의 첫 승전보를 타전했다. 적군 사망자 157명, 부상자 300여 명의 대승이었다. (3.1 만세) 운동 이후 만주 일대에서는 항일 무장투쟁에 전열을 다진 독립군 부대의 국내 진공작전이 빈번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한국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1920년 8월 이른바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는 독립군을 불령선인으로 규정하고 소탕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독립군 항전 사상 가장 빛나는 승첩인 청산리 대첩은 이 같은 일본군의 간도 침입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 도서관, 만주 지역 항일 운동과 관련된 일본의 극비 문서 자료가 보관돼 있다. 이 자료는 해방 당시 미군이 압수해간 후 워싱턴의 미 국가공문서 보관소에서 보관해 오던 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한 것이다. 일본 낭인 나카노가 쓴 수기 천락각서가 공개됐다. 만주 지역 조선인을 불령선인으로 몰아 탄압을 주도했던 나카노는 1919년 조선 총독부의 지시를 받고 독립군과 조선 양민의 대대적인 학살 작전을 전개했다. 나카노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독가스까지 지원받으며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고 집단 학살했다. 조선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 일본에게 역정보도 주고. 그래서 일단 독립군을 만주 지역에서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제국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 불안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한 우리 조상들을 제거하는 거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 용어에서는 간도 대학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선의 망명지사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중국 길림성 용정시. 당시 한인 기독교 마을이었던 동명촌 간장암동을 찾았다. 1920년 10월 30일 이 마을에선 일본군에 의해 33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처음에 와서 30일 날 와서 이제
모여놓고 청장령 모여놓고 교회다에다 그들 구설이 총질해서 다 죽였거든. 그런 걸 가족에서 찾아서 무덤에다 묻어 나갔단 말이야. 근데 나흘 후에 다시 와서 가져오너라. 파서 다시 가져오너라. 가져다서 노니까지 이놈의 새끼들이 뭐인가까지 그걸 다시 모여놓고 조이단, 집단 그 위에다 휘발유를 쳐서 사람 다시 불살려 주겠단 말입니다. 두 번에 걸친 학살로 시체를 가릴 수 없게 된 유족들은 일본군이 물러간 다음 33명의 합장 무덤을 만들었다. 그 후 마을 어귀에 일제 경신년 대토벌의 참상을 알리는 기념비를 세웠다. 경신 참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이 만주지방에서 일제에게 당한 가장 비극적인 참변이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런 참변을 당해야만 했을까? 1920년 10월 일제는 중국 마적 장강호를 매수해 훈춘의 민가와 일본 총영사관을 습격하게 했다. 이른바 훈춘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본군이 만주 출병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이었다. 이렇게 훈춘 사건을 야기한 일제는 만주에 사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 주둔군과 시베리아 출병군 등 총 5만 병력을 만주 일대로 투입했다. 일본군은 저 간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북간도 지방에 있는 우리 독립군을 치기 위해서 봉우동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오히려 패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서간도에 있는 독립군 독립운동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만주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단체를 섬멸시켜버리겠다 하는 대대적인 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일제 간도 출병 목적을 간파한 무장 항일 단체들은 보다 효과적인 대일 항전을 벌이기 위해 각 단체의 지휘부를 통합하고 병력을 재편성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 부대인 서로군정서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 부대가 세를 규합해 청산리로 모여들었다.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졸업생들은 북로군정서 지휘관 등으로 합류해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다. 청산리 전투 부대 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임명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전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몇몇 사람이 김훈이라든지 소대장을 했던 김훈이라든지 연성대를 이끌었던 강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로군정서의 참모장이었던 이장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군정서의 교성대를 이끌었던 이정천 장군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배양되어지고 체험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치루어진 전투다. 중국 길림성 화룡현. 화룡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청산촌 입구엔 청산리 항일대첩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10여 차례 걸쳐 치룬 격전을 일컫는다. 그 청산리 전투의 시작은 바로 이곳 조선족 마을에 있던 백운평이었다. 그러나 마을이 없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 격전이 펼쳐진 최초의 현장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 산골짜기가 60km인데요. 예, 그 당시에도 이게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천년 요새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죠. 청산리 어귀에서 20여 킬로미터를 더 들어가자 백운평 직소 계곡이 나타났다. 바로 우리 백운평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게. 일본군과의 일전을 위해 독립군은 지형지문을 이용해 전투 준비에 돌입했다.
이게 백운평 계곡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지금 녹음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 진봉산이고 이 끝자락에 물이 흘러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기에 우리 독립군들이 북로군정서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 일본군을 여기서 이제 격침한 이 장소입니다. 주력 부대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부대 대한독립군이었다. 청산리 일대로 일본군 5,000병력이 집결했다. 신흥 무관학교 출신 김훈은 청산리 참전 기록을 남겼다. 우리의 보병 1대대는 본대가 되고 이범석 씨가 후위 임무를 맡았다. 후위 천병 임무는 이민아 씨와 내가 맡아 각각 군인 5명을 데리고 길목을 지켰다. 이민아 씨는 계곡의 전방 60도로 경사진 중턱에서, 나는 90도 경사진 절벽 위에서 기다리다 적을 마주하게 됐다. 당시 김훈 부대가 배치된 곳은 직수 계곡 위 경사가 90도나 되는 가파른 절벽. 본명을 김훈이라는 분이가 일본군 대병력의 토벌이 시작될 것이라는 제보를 듣고 김훈 부대는 이곳에 매복했다. 이 지역에서 매복해서 저 아래를 지나가는 일군에 대한 사격거리가 기록에는 한 1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짧은 거리에서 사격할 때는, 매복해서 사격할 때는 명중률이 높습니다. 1920년 10월 21일 오전 9시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몸을 숨긴 이들 앞으로 백운평 협곡으로 들어선 일본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독립군은 현대적 중화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화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펼쳤다. 매복 지점으로부터 10여 보 앞에 도달했을 때 독립군 연합부대는 삼면에서 일제히 총 공격을 시도했다. 독립군이 보유한 600여 정의 소총과 6정의 기관총, 2문의 흑포 화력이 삼면에서 일시에 일본군 머리 위로 쏟아졌다. 독립군은 무장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며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는 유격전을 펼쳤다. 20여 분의 교전 끝에 일본군 200여 명이 전사했다. 백운평 전투는 독립군 연합부대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 북로군정서는 정규적인 훈련을 받고 정규적인 그 600여 명이가 요 좁은 골에서 일군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단무장이 됐고, 그리고 기술 군사 훈련을 받고 당시 일본군은 독립군이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강력한 무기를 갖추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독립군 연합부대는 승리를 만끽할 여유도 없이 일본군과 추격전을 이어갔다. 오전 9시부터 적과 우리가 같이 어랑촌 고지를 점거하고 전투를 개시했다. 우리 제1중대가 먼저 올라가 올라오는 적을 공격하여 적은 죽거나 도망으로 퇴각하였다. 청산리 전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랜 시간 격전을 벌였던 곳 어랑촌. 이곳에 일본군 본대가 집결해 있다는 사실을 입수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이들과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 곧바로 어랑촌을 조망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했다. 자, 바로 이 현장이 우리 청산리 전투의 최대 격전지인 야계골 어량촌 전투 바로 저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10월 22일 아침부터 독립군 2천여 명과 일본군 5천여 명 간의 격전이 종일토록 계속됐다. 수적 우세만 믿고 돌격해온 일본군은 300여 명의 전사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내고 퇴각했다. 그래서 이 어랑촌 전투를 우리가 놓고 볼 때 10여 차 전투에서 적을 가장 많이 살상한 전투로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이 무적이라는 신화를 깨뜨린 전투로서 독립군에게 큰 고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 10월 21일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완누구, 천수평, 어랑촌,
천보산, 고동화 등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7일 동안 10여 차례 걸쳐 격돌한 청산리 전투. 상해 임시정부 발표에 의하면 일본군은 1200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막강한 일본군의 화력에 대응해서 자신의 역량을 보존할 수 있었다. 지극히 초보적인 군사 지식을 소유했다면 그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것은 군사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지형 지역권의 확보를 통해서 부족한 화력, 부족한 병력 수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군사 전략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사의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손꼽히는 청산리 독립전쟁. 청산리의 승리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전투를 치르며 올린 전과였다. 이들이 훈련시킨 독립군 전사들이야말로 청산리 대결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부산 해운대구 장산 기슭. 독립운동가 강화린의 유품과 유훈이 깃든 작은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강화린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청산리 전투에 북로군정서 소속 보병 제1중대장으로 참전한 인물이다. 이 사진은 청산리 승전 축하기념 사진이죠. 그 앞에 김자진 장군이 계시고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확인은 안 되지만 아버님도 이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화린이 늦음하게 얻은 아들 강귀철 씨는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를 취재진에게 보여주었다. 지금 이거는 이런 거 광복 후 육군사관학교 입교를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력서가 있는데 여기 그는 1920년 고산자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다. 청산리 전투 때만 해도 그 전후로 해서 하루에 감자 3알씩 줬대요. 그것도 요만한 계란 크기만한 3알을 주면 그게 한 끼 식사였대요. 그래가지 발에는 신발이 없으니까 이 천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신발 대신 하고, 또 잠은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그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낙엽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잔대요. 그때 당시에 1000 몇백 명 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1000 몇백 명 되는데 전투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 7, 800명이고 또 뒤에 또 대기하고 있는 또 이렇고 아버님이 쭉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그렇게 테이프처럼. 강화린은 광복 후 육사 8기로 입교하고 소령으로 임관해 한국전쟁 때는 연대장으로 참전했다. 청산리 전투에서 사나운 독립군을 위해 작은 돌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기 바란다는 남편의 유언을 받들어 평생을 바쳐온 이정희 여사. 남은 가족들은 잊혀진 참전 용사를 찾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청산리 전투에 그 많은 독립군들이 수천 명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사실 기록에 남는 독립군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님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하면서 말없이 쓰러져간 독립군들 너무 많다. 그런 분들을 찾고 그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카자흐스탄 카라칸다. 만주 러시아 지역 항일 무장 투쟁가 김경천의 막내딸은 평생 간직해온 아버지 관련 기억을 풀어놓았다. 리톤히, да? герой. Он 우리 아버지 김영천 친구들이 домой, это мои сестры старшие, да, рассказывали. Часто приезжали всегда, вот отец скажет, они песни пели,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часто приезжали. 일본 육사 23기 출신으로 조선인으로 밟기 힘든 엘리트 군인의 길을 마다하고
1919년 조국 독립을 위해 만주망명을 단행했던 김경천. 1937년 스탈린에 의한 한인들의 강제 이주를 앞두고 김경천은 간첩 혐의를 받아 체포됐다. 그 후 복역과 석방을 반복하던 중 1942년 유배 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탈린이 지배하던 시기라 정확한 사망 일시나 장소, 사망 원인 등은 알 수 없는 상태다. 조선에서는 그렇게 맛있게. 김경천의 체포 후 소련 사회의 박해와 생활고로 인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막내딸.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읽을 수 없는 아버지의 기록뿐이다. 낙엽이 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서 압록강을 한번 건너고 싶다. 그러나 지금 무기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회의한 결과 무기 구입을 위해 러시아 니콜스크로 가게 되었다. 취재진의 통역을 통해 처음으로 전해 듣게 된 아버지가 남긴 기록의 의미.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 통역을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은 부모와 남편이 있는데 나의 가족은 이제부터 누굴 믿고 있으리요.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사람을 남편이나 아버지로 둔 것이 자기들 잘못이려니 한다. 나를 대신해서 처정화와 사랑하는 딸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나를 생각함이 나보다 더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리라. Ой, я сейчас разреву, еле терплю. Видите, как он, вот тут вы немножко прочитали, да, и то кусочек, как он страдает, да, видите, а больше вообще. 아버지 김경천의 꿈을 이해한 막내딸은 Мы это 가족의 знаем, мы 희생을 никогда 원망하지 о нем 않는다고 плохо 한다. не думаем. Мы знаем, какой он. Вот. Он все равно он чувствует. 1911년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신흥무관학교. 일제 탄압에 의해 1920년 폐교될 때까지 10년 동안 약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나라를 잃고 희망을 둘 곳 없던 조선 민중에게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노라는 굳은 결의를 확인시켜준 신흥무관학교. 이곳에서 키워낸 독립전사들은 항일 독립전쟁사의 길이 빛나는 청산리 전투는 물론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의열단 등에 참여하며 무장 독립투쟁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이들의 무장투쟁 실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으로까지 이어졌다. (1920년대의) 독립군의 항쟁, 그리고 1930년대에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그리고 1940년에 한국광복군에 이르기까지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또는 정신적인 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성을 신흥무관학교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야말로 절망, 좌절 이런 것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군사훈련을 하면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던 신흥무관학교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 그리고 계속해서 싸울 수가 있는 투지 그런 걸 찾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영원이라고 할까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신흥무관학교가 했다. 3,500여 명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오늘날 그 명단이 알려진 것은 불과 35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기록되지 않은 3,000여 명의 졸업생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 그들 대부분은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이국의 전쟁터에 묻히지 않았을까?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 이름 없이 역사 속에 묻힌 항일 독립투쟁의 숨은 영웅들. 신흥무관학교의 발자취는 바로 우리 독립전사들의 역사다.
독립운동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군 자금을 대는 일,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일, 외교를 통해 국권 회복에 이바지하는 일. 그 당시로서는 이 모든 것이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눈물겨운 항일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나칸 일제에 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그들과 정면으로 총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 무장 투쟁이라고 믿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주벌의 이름 없는 전사들은 마땅히 이 땅의 백성된 도리로 도적으로부터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을 가슴에 품고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